아싸, 엄마 돈이니까 제일 비싼 걸로 시켜야지. 그러더니 아들은 진짜로 툭불 숙성 한우 스페셜 세트를 덥석 시켜버렸습니다. 한 접시에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웃어 넘기기엔 손이 떨릴 금액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직원이 접시를 치우며 웃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결제 도와드릴까요? 오늘은 내가 계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자. 자식들이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 직원은 자연스럽게 자식들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짧은 정적이 흐르고 아들은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심지어 아들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라며 벌떡 일어나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제가 할게요. 장 씨는 지켜보다 못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설마 했는데 내가 계산 안 하니까 눈치 보면서 내가 계산하기를 기다린 거야? 나한테 맨날 밥 얻어먹고 제일 비싼 메뉴도 고민 없이 척척 골랐으면서 나한테 밥 한 번 사는 게 그렇게 아깝나?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장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자식에게 연락했습니다. 너희는 자식이 돼서 엄마한테 밥 한 번 사는 게 그렇게 아깝니? 엄마, 그러게 누가 사달래요? 처음부터 엄마가 사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잘 먹고 갑자기 이러시면 저도 기분이 안 좋네요. 그래, 처음엔 그랬지. 근데 정도란 게 있지 않니? 몇 년을 한 번도 너희가 사본 적 없잖아. 자식이 밥 안 사주는 게 그렇게 서운할 일이에요?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자식한테 빈대처럼 빌붙는 스타일도 아니시면서. 자식에게 밥값 한 번 내라고 요구했더니 엄마를 빈대 취급하는 아들의 말에 장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1세 장송아 씨입니다. 장 씨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 아들 기석과 딸 은지는 무탈이 자라 각자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장 씨는 결혼하자마자 시댁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신혼 때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를 낳고 나선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 도시락을 싸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부엌에서 손 하나 쉬지 않고 움직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장 씨는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살림, 육아, 간병 어느 것 하나 남에게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넘는 세월을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 장 씨는 가끔은 외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편했습니다. 조용한 방, 혼자 차려 먹는 밥상,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나른한 오후에 TV 보며 귤 까먹는 평일. 지금은 오히려 이런 소소한 시간이 오랜만에 내 삶을 되찾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이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저 명절이나 생일 즈음 자식들이 연락만 해줘도 충분했습니다. 서운하기보다 반갑고 고맙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과 딸은 장 씨가 외로워할까 걱정했는지 각자 바쁜 삶을 살면서도 자주 시간을 내어 연락하고 만나주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그런 아들과 딸의 마음을 알기에 이미 결혼한 자식들의 집까지 찾아가 식사를 하는 일은 피했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자. 우리끼리 편하게. 며느리나 사위가 괜히 부담 가질까 싶어서였죠. 며느리는 워킹맘이라 늘 시간에 쫓기고 집안일도 많은데 시어머니 대접까지 해야 한다면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대신 밖에서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부담은 줄이되 정은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날 자식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면 장 씨도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지 싶은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이제는 가족이 모이는 날이 기쁜 날보단 신경 쓰이는 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식사 자리에서 자식들이 챙겨주는 게 고마워 장 씨는 그 보답으로 기꺼이 밥값을 냈습니다. 게다가 결혼 초반의 아들과 딸은 아직 자리를 잡기 전이었고 신혼 살림에 허덕이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입사했지만 아직 사원급이었고 딸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며 늦은 밤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둘 다 집을 장만하느라 대출금에 쪼들렸습니다. 지금은 내가 사주고 나중에 자리 잡으면 그땐 내가 얻어먹어도 괜찮겠지. 그게 장 씨의 진심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힘든 걸 아니 엄마로서 도움을 주고 싶었죠.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받는 연금과 보험금으로 여유가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살게. 아이고, 엄마 또 이렇게 다 사시네. 아들과 딸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장 씨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돈 이야기를 해? 돈 많이 벌면 다음에 너희가 사. 아들과 딸은 처음엔 민망해하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다음엔 저희가 살게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엄마. 장 씨는 자신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자식들의 말들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면 카드 긁는 손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장 씨는 그 고맙다는 말을 더 듣고 싶어서 계속 계산을 맡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자식들도 이제는 자리를 잡아 아들은 승진했고 딸 부부도 전세에서 자가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밥을 사는 자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로 굳혀져 버렸죠.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이번엔 어디 갈까요? 제가 잘 아는 데 있는데 가시죠 라며 외식 자리에서 자식들이 메뉴만 고르고 식사 후 계산대 앞에서 딴청을 피우며 기다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계산은 누가 하나라는 말조차 사라지고 장 씨는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았지만 매번이 되자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과의 만남이 예전만큼 반갑지 않게 된 것도 그쯤부터였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마다 계산을 하고 돌아오는 길. 지갑 속 빈 잔고보다 더 허전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장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매번 나만 내야 하지? 이제 다들 자기 벌이 하는데 한 번쯤은 자식들이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가끔 동창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의 상황은 장 씨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아들 부부가 얼마 전에 강남에 일식당 데려가서 생일상 차려줬어. 우리 딸은 어버이날에 호텔 뷔페 예약해서 가족 다 데려갔다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장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이제 그만 내가 다 사는 자리가 아닌 그냥 서로가 편한 자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식들과의 식사 자리는 장 씨에게 기쁜 날보단 신경 쓰이고 어딘가 찝찝하고 불편한 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로부터 장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기석 오빠가 밥 한번 먹자고 하던데. 장 씨는 그 말에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번 식사 땐 그냥 조용히 계산 안 해볼까? 그렇게 장 씨는 평소처럼 자신이 계산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지갑을 닫아둘 생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서였죠. 그날은 오랜만에 자식들과 함께 만나는 식자 자리였습니다. 아들이 카톡으로 식당 위치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분위기도 좋고 고기가 진짜 끝내줘요. 장 씨는 대꾸 없이 그래 가자고만 했습니다.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보자. 오늘만큼은 계산 안 하고 어떻게 하나 한번 보는 거야? 사실 장 씨는 며칠 전부터 만남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꼭 자식들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고른 식당은 유명한 한우 전문점이었습니다. 식당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흘렀고 장 씨는 속으로 금액을 어림잡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훑던 아들이 너스레 섞인 말투로 얄밉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싸, 엄마 돈이니까 제일 비싼 걸로 시켜야지. 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아, 농담이잖아. 아들은 멋쩍게 웃었고 장 씨는 아들의 말이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자식들에게 자신의 지갑을 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은 진짜로 일숙성 한우 스페셜 세트를 덥석시켰습니다. 한 접시에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웃어 넘기기엔 손이 떨릴 금액이었습니다. 장 씨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딸은 불만 있는 표정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맨날 그렇게 자기 맘대로야? 장 씨는 순간 딸을 보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은지는 딸이라 좀 다르구나. 그런데 곧 딸이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이럴 거면 미리 뭐 먹을지 물어나 보지. 나 그거 말고 다른 거 시키고 싶었는데. 장 씨는 딸의 말을 듣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별반 차이가 없었죠. 둘 다 어머니가 부담할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급 한우를 먹으며 즐겁게 담소를 나눴지만 장 씨는 이 자리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비싼 고기가 입으로 들어갔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어머니, 이 고기 진짜 맛있네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 씨는 얇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으면 됐지. 식사가 끝나고 식당은 한창 붐비기 시작했고 직원이 빈 접시를 치우며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결제 도와드릴까요? 장 씨는 아무 말 없이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 기다렸습니다. 직원은 자연스럽게 자식들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들과 딸을 차례로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 계산 도와주실까요?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 씨는 몇 초 동안 자식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작게 저으며 핸드백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딸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사위는 아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라며 벌떡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그 시선이 애써 웃으며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장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장 씨는 지켜보다 못해 지갑을 열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할게요. 직원에게 마지못해 카드를 내밀며 부끄러움과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40만 원이 넘는 식사 비용을 보며 장 씨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뿐만이 아니었죠. 설마 했는데 내가 계산 안 하니까 눈치 보면서 내가 계산하기를 기다린 거야? 그동안 나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제일 비싼 메뉴도 고민 없이 척척 고르고선 엄마한테 밥 한 번 사는 게 그렇게 아깝나? 가게를 나서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잘 먹었어요. 다음엔 제가 쏠게요. 늘 해오던 그 말이지만 한 번도 낸 적은 없었습니다. 딸도 뒤따라 나오며 장난기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장 씨는 대답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장 씨는 평소라면 그래, 잘 먹었다라고 웃으며 답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마음에 없는 말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에휴, 밥 한 끼 사주는 게 아까운 것보다 자식들의 저 태도가 얄미워 죽겠네. 장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타며 생각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자식들이 사주는 밥 얻어먹고 다닌다던데. 나는 왜 매번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장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참고 넘겼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자식이 돼서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엄마한테 한 번쯤은 밥 사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 씨는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내가 매번 사달라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한 번도 너희가 먼저 사겠다는 말도 행동도 없으니 그게 너무 서운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나 아들의 말투는 미안함은커녕 속이 상한 듯 딱딱했습니다. 엄마, 그러게 누가 사달래요? 밥 잘 먹고 와서 갑자기 이러면 저도 기분이 안 좋네요. 처음부터 엄마가 사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 처음엔 그랬지. 근데 정도란 게 있지 않니? 몇 년을 한 번도 너희가 사본 적 없잖아. 그러자 아들은 헛웃음을 섞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이도 있고 혼자 사시니까 돈 나갈 데도 없잖아요. 우리네 애도 있고 교육비에 이것저것 빠져나가는 게 많아요. 자식들 밥 한 번 사주는 게 그렇게 서운한 일이에요?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자식한테 빈대처럼 빌붙는 스타일도 아니시면서. 장 씨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빈대처럼 빌붙는다는 표현이 가슴을 찔렀죠. 장 씨는 단 한 번도 자식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저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번쯤은 자식들이 먼저 나서주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은지는 좀 다를래나? 곧이어 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딸은 전화를 하지 않고 문자로 답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오늘은 그냥 즐겁게 넘어가요. 다음에 오빠가 사면 저도 그 다음엔 살게요. 그 말은 얼핏 애교 같았지만 책임을 오빠에게 넘기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장 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온 장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왔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죠.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들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저 돈을 내주는 지갑이었던 것은 아닌지 장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장 씨가 지갑을 한번 닫자 그로 인해 진짜 자식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 더 씁쓸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밥값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는데 말이죠. 자식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내가 버릇을 잘못 들인 거야. 이 기회에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단단히 버릇을 고쳐놔야겠어. 장 씨는 핸드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자신의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생일마다 자식들이 선물과 케이크를 들고 찾아오긴 했지만 생일 식사 자리마저 장 씨가 냈었죠. 자식들이 생일을 축하해줘서 고맙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마워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은커녕 무시하는 자식들에게 이번 일을 통해 제대로 가르침을 주고 다시는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단도리를 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장 씨는 자신의 72번째 생일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장 씨의 72번째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아들, 딸과 며칠 전부터 미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평소랑 다르게 자식들이 아닌 장 씨가 직접 고른 고급 한정식을 제안했고 자식들은 당연히 승낙했습니다. 지난번 사건 이후 자식들도 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번엔 엄마한테 너무 민망했지. 생일이니까 선물도 제대로 준비하자. 알겠어, 오빠. 이번만큼은 더 잘 챙겨드리자. 장 씨 이번 생일에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음이 상했던 그날 이후 장 씨는 더 이상 자식들의 뜻에 호락호락 당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길 차례였습니다. 생일 당일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장 씨는 한정식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도착한 이유는 이 식당의 매니저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장 씨는 자신의 계획을 매니저에게 살짝 이야기했고 매니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네, 손님. 말씀하신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곧이어 아들 부부와 딸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이런 데 자주 오세요? 분위기 좋네요. 딸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덕분에 좋은데 오네요. 여기 비싸서 저도 처음 오는데. 장 씨는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양가 부부가 모두 식당으로 모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그리고 장 씨까지 5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자식들은 예쁜 꽃다발, 건강식품, 스카프 등 나름 정성껏 준비한 생일 선물을 장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직접 골랐어. 딸은 고급 스카프를 내밀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꽤 화기애애했습니다. 아들도 딸도 지난 일 때문인지 조심스럽게 말했고 며느리와 사위도 눈치를 보며 식사 자리를 편하게 하려 애썼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음식 맛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전복 정말 맛있네요.
엄마, 비싼 거라 그런지 대박이에요. 이 꽃게탕 하나 더 시켜도 돼요? 장 씨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시켜. 자식들은 장 씨의 이 말에 안도한 듯 했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계산할 것이라는 확신이 다시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음식을 주문하는데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럼 특선 갈비도 한번 먹어볼까요? 식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계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장 씨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그렇게 말하며 장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서를 들고 나섰습니다. 자식들은 장 씨가 계산서를 들자 어머니가 당연히 계산하러 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직전 장 씨가 테이블을 향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기 음식 참 맛있더라. 포장 좀 해가도 되지? 아유, 당연하죠. 엄마 맘껏 하세요. 아들이 너그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장 씨가 문을 닫고 나가자 자식들은 한숨 돌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또 사시나 보다.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딸도 편안한 표정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아, 이번 달 진짜 빠듯했는데 엄마가 사는 거라 다행이지 뭐. 그니까요. 저희도 연말이라 카드값 장난 아니었다니까요.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테이블에서 여유롭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장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줄이 길거나 계산이 복잡해서 늦어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5분이 지나자 자식들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딸이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가볼게.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히 밖으로 나가던 아들을 직원이 붙잡았습니다. 저기요, 손님, 계산은 하고 나가셔야죠. 아들은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산 안 하셨어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계산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 그 손님요? 계산은 안 하셨어요. 대신 가시면서 제 생일이라 제 자식들이 낼 거예요. 식사 마치면 나올 테니 그때 결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고 나가셨어요. 직원이 내민 계산서 상단에는 메모지에 장 씨의 글씨체로 크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늘 얻어먹기만 좋아하던 우리 귀한 자식들. 이제 밥값은 니들이 좀 내라. 언제까지 엄마 카드만 기다릴래? 그래도 너희 말대로 포장까지 맘껏 했으니 오늘은 너희 지갑 열어보는 건 어떠니? 잘 먹고 간다. 엄마 장송아드림.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생일날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려 했는데 포장까지 하게 해줘서 고맙구나. 계산서를 확인한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총 금액은 178만 원. 고급 한정식 5인 코스의 주류, 디저트, 그리고 포장까지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추가한 갈비와 디저트, 그리고 포장 요청한 음식들 때문에 금액이 훨씬 더 불어났습니다. 뭐야, 이게? 아들이 당황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테이블로 돌아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고 딸과 사위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가셨다고? 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계산서를 봐.
우리 보고 내래.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계산서를 본 딸의 얼굴도 새빨개졌습니다. 장 씨의 메모를 읽자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잘못 나온 거 아니야? 178만 원? 가격을 본 딸이 놀라 까무러치며 말했습니다. 그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누구도 먼저 지갑을 꺼내려 하지 않았죠. 그때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오빠가 먼저 내. 장남이니까. 뭐? 지금 이걸 다 우리가 내라는 거야? 요즘 시대에 장남이 어딨어? 놀란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래, 장남이라고 맨날 으스댔잖아? 이번엔 오빠가 내. 자식들은 계산대 앞에서 말싸움을 하며 소란스러워졌고 식당 안의 손님들도 일제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두 남매의 다툼은 매우 눈에 띄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 사람들 딱 봐도 30은 훨씬 넘어 보이는데. 저 나이 먹도록 매번 어머니가 밥을 사줬나 봐요. 세상에 엄마 생신날에도 밥 얻어먹을 생각이었나 봐요. 참나 돈 없으면 나가서 먹질 말든가.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고 사위는 어쩔 줄 몰라 외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당혹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아들과 딸은 끝내 반씩 카드를 나눠 결제했습니다. 아들이 결제하며 중얼댔습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진짜. 식당을 빠져나오자마자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장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미 멀리 떠난 후였습니다. 한편 택시 안에서 진동으로 울리는 전화기 화면의 기석이 은지라는 이름이 번갈아 떴지만 장 씨는 그대로 가방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당해보니 이제 내 마음을 알겠지. 속이 다 시원하네. 장 씨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통쾌함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맞춰주기만 했던 지난 나날들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석이랑 은지는 이제 시작인 걸 모르는 모양이네. 그래도 오늘 생일상은 고맙다. 장 씨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몸소 가르침을 준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당당해진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이후로도 장 씨는 자식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울리는 전화벨은 장 씨의 마음을 조금 흔들었지만 그녀는 굳게 결심한 발을 지켰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와 딸이 장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장 씨는 문을 내다보았고 한껏 성이 난 채 서 있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자식들은 의외로 화를 내기보단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우리가 좀 심했죠? 저희도 진짜 반성했어요.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따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그날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사라지셨길래 진짜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잖아요. 맞아요, 엄마. 걱정했다고요. 자식들은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러 온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딸이 한마디 더 얹으며 자식들은 진짜 본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엄마도 저희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으면 그 식당 안 갔을 거예요. 아들도 질세라 한마디 했습니다. 맞아요. 좋게 말로 하면 되지 우리한테 덤탱이 씌웠어야 했어요. 그날 우리 완전 개망신당했다고요. 장 씨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자식들은 그저 자신들이 당한 일에 대한 억울함만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았던 장 씨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장 씨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식사 자리는 없을 거야. 그냥 가끔 안부만 묻는 사이로 지내자. 아들과 딸 둘 다 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며느리는 어색하게 눈치만 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장 씨의 행동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마도 평소처럼 금방 풀어질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딸이 서운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야기가 왜 그렇게 돼요? 진짜 너무하시네. 아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나이 먹어도 자식이 돈이 없으면 부모가 밥 좀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장 씨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속상했던 건 바로 나야. 그리고 말은 제대로 하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 이제는 나도 확실히 알아. 장 씨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내가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심지어 30이 넘은 자식들 밥값까지 내가 내줬지.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자식들은 벙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말들이 이제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먼저 계산서 집어든 적 없는 애들이 엄마가 한 번 사기 싫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니까 뒤에서는 개망신이라며 욕이나 하고 내가 그렇게 웃음니? 아들은 어머니의 호통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고 딸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덕 많이 본 거 다 알죠. 죄송해요. 화 푸세요. 그러자 장 씨는 정색하며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지원도 없을 거야. 내 돈도 내 거야. 그동안 내가 일방적으로 도와줬지만 이 집도 이제는 끝이야. 갑자기 며느리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럼 우린 어쩌라고요? 설마 둘째 태어나도 안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걸 왜 내가 봐? 너희가 낳았잖아. 너랑 기석이 둘이서 키워. 애초에 너희 자식인데 왜 억울하다는 듯이 말해? 장 씨의 질문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말끝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딸은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반찬은요? 김치도 떨어졌고 요즘 일하느라 시간도 없고. 그러자 장 씨는 가볍게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는 반찬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네가 알아서 해먹어. 아들은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100번 잘못했지만 너무 서운하네요.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요? 우린 뭐가 돼요? 아들의 말에 장 씨는 단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가 되긴 이제 니들 인생 사는 거지. 지금까지는 엄마 인생으로 살아왔으니까 나한테만 기대면서 말이야. 그리고는 거실 문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가.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자식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우물쭈물하다 결국 문을 나섰습니다.
장 씨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회의 한숨이 아니라 오랜 짐을 내려놓은 해방감이었습니다. 그 후 자식들의 생활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둘째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보육시설 대기번호는 20번대였고 며느리는 직장을 그만두자니 경력 단절이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장 씨가 전담하던 첫째 아이의 돌봄도 이제는 전적으로 두 사람의 몫이 됐습니다. 게다가 둘이 합쳐 벌던 시절엔 그럭저럭 버텼던 가계부도 며느리의 출산 휴가로 수입이 줄며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의 집은 아파트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새 집 구할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말을 꺼낸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한테 다시 얘기해봐야 하는 거 아냐? 아들은 그 말에 헛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엄마가 그걸 받아줄 것 같아? 너 그날 일 기억 안 나? 딸 부부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맞벌이를 하던 딸과 사위는 늘 장 씨가 채워주던 반찬통이 비워진 뒤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는 날이 드물어졌습니다. 저녁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 지출이 급격히 늘었고 냉장고엔 유통기한 지난 반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민해진 둘 사이엔 잦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김치 하나도 못 담그냐는 사위의 말을 시작으로 딸과 사위는 매일 화가 나서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한편 평일 점심시간 아들은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옆자리에 있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기석 씨는 어머니랑 식사 자주 한다며? 진짜 효자네. 한두 번도 아니고 밥값 부담스럽지는 않아? 그 말에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효자라니, 난 한 번도 밥값 낸 적이 없는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들은 처음으로 서운함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께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죠. 한편 그날 이후 장 씨는 달라졌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연락하고 딱 필요한 만큼만 챙겼습니다. 이전처럼 반찬을 싸다 주지도 김장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따로 초대하지 않았고 자식들이 오겠다는 말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날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미안. 됐다. 그냥 잘 사고 있는 거 알면 된 거지. 처음엔 자식들도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서운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점차 장 씨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의 일상도 변화했습니다.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매번 아들 손주 돌보느라 바쁘다던 그녀는 이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꾸려갔습니다. 3개월 후 장 씨의 집에 아들과 딸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빈손이 아니라 정성스레 선물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아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 씨는 자식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몇 달 고생했다고 서둘러 화해하자는 제안은 쉽게 받아들일 정도로 장 씨는 예전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음은 알았다. 대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희가 엄마 모시고 밥도 사고 용돈도 드릴게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금방 용서되는 건 아니야. 너희도 그만큼의 시간을 내게 보여줘야 할 거야. 장 씨의 단호한 말에 자식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며 물러섰고 앞으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을 돌려보낸 장 씨는 문득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개월 전과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고 눈빛도 더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식사 자리에서 계산서를 두고 한 번도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기는커녕 어머니가 계산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자식들. 그 기억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 씨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푼 정이 당연해지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구나. 장 씨는 이제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결심은 장 씨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나 장 씨의 73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자식들과 가지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식들이 직접 식당을 예약하고 미리 계산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식들은 장 씨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장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가족은 서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그치만 너희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나도 예전처럼 너희에게 다 퍼주는 사이는 되지 않을 거야. 서로 마음은 가깝게 몸은 멀게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